이성수 전 장관이 출국하기 사흘 전에 공수처 나가서 조사받는데 네. 그때 휴대전화를 제출했어요. 자신의 휴대전화를. 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이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뒤부터 사용을 했다. 네. 이거는 뭐 제출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은 휴대전화 제출해서 수사에 협조를 한다 그러면 쭉 써왔던 특히 최상병 사건 때 썼던 당연하죠. 휴대전화 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뻔한 얘기죠. 네. 수사에 협조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수사는 그 수사인 것이고 네. 내가 빠져나오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 뭐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네, 작년 말에. 7월이니까 네. 불과 이제 1년이 안 된 사건인데 그럼요. 이 사건 관련돼서 이미 퇴임하면서 휴대전화 바꿨을 것인데 뻔히 민간인에서 새로 산 휴대폰 제출한다는 것은 이거 뭐 눈가리가 아웅이죠. 수사 협조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국방부 장관 썼던 휴대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야 되네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네,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지금 호주 언론에서도 이제 피의자가 네. 호주에 왔다. 이거 좀 보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밖에서 볼 때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한민국이. 이런 외교적으로도 좀 망신당할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호주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네. 한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물론 시드니, 캔버라에도 계시고 물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만 호주에 계신 재외국민들께서 네. 우리 동포들께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요. 예, 어쩌다 호주가 이렇게 됐나? 호주에 오는 공관장이 네. 한국에서 도피하듯이 오시는 분이 오게 됐나? 굉장히 좀 답답해하실 것 같고요. 호주에서 다른 호주 주민들 만나서 네. 우리 한국 대사가 이런 사람이야 얘기 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뉴스 얘기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우리 교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 수사 협조한다고 약속했다. 수사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호주 대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바로 부르면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수는 있죠. 예. 올 수는 있는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대사는 자기 개인 일정대로 한번 움직일 수 없고요. 네.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예. 유럽은 다 도시국가 작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뭐 있을 주말에 것 뭐 같은데요. 차 타고 예. 자기 아내와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잠깐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곳 경계를 넘어가려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국으로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을 받은 특명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위수지를 벗어나는 것은 항상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수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오라면 경찰이 오라면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안 가면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내가 없는 혐의까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웬만 크지 않은 분들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주 대사가 공수처에서 오라 이번에 추가 조사했으니까 내일까지 오십시오 하면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호주 대사 공간에 무엇이 있을 수 없는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네. 자, 이 사안은 앞으로 총선 앞두고 또 크게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세요?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총선 때까지? 사실은 예. 최상병 사건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일로 고통받을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치자의 판단 그리고 이 뭐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따르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피의자로 삼을 수 있어? 라고 역정을 냈다는 것 하나 네. 때문에 이 사건 여기까지 좀 꼬여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통치자의 태도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그리고 법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이 사건을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왔고 네. 이 문제는 결코 이 정부가 결코 바꿀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제2, 제3의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걸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결국은 법치를 무시하는 네. 그리고 공정이 사라진
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 이 사건을 그한장 놔두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에서 특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꼭 특검을 관철시켜서 해야 되고요. 특히 외압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정석 장관이 호주로 긴급하게 도피한 이런 내용 관련돼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국까지 할 수가 있었는지 네.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 때 관여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심판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총선에서 국민들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표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뭐 각 정당이 네.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네, 네. 텐데 총선 공천 과정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뭐 10시 네.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선대 출범식도 생중계할 예정이에요. 네, 네. 이렇게 전열을 좀 갖추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가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하다. 민주당은 시끄럽고 사천이다. 뭐 비명학살이다. 이런 얘기 계속 써왔어요. 보도해 왔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당연히 20년 동안 실무자를 일하면서 한 10년 이상을 조직 관련된 부서에서 일했고요. 공천 실무적 책임자는 조직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총선, 모든 대선 때 공천 관련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파견 나가서도 했고 직접 조직국장으로 한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제가 94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96년 첫 15대 총선 공천 과정,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고 첫 총선을 치를 때도 제가 옆에서 실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당은 결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당은 네. 조용할 수 있어요. 왜요? 내용적으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끄럽죠. 결국 권한을 나누는 문제, 권력을 조정하는 문제는 결국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공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세력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공천의 과정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김 시대 때 막강한 실무력을 갖고 있고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던 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했고 예. 다만 여당은 나눠줄 것이 있죠. 정무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리가 이번에 안 되면 네. 어디를 보장해 줄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은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4선 중진, 5선 중진들께 이번에 수고하셨고 이번에 좀 후진들을 위해서 좀 비워주세요. 네. 어느 중진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이것 안 되면 이걸 보장해 줄게 가능하고 특히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예, 의원들이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저항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느낄 것이고요. 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용해 보이는 것이죠. 이 공천의 과정이 이제 이번 주면 민주당도 정리가 되는데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양당 다 전열 정비가 될 것이고요. 네.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 보였습니다만 저는 선대위 구성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재정비를 하고 나갈 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 네, 오늘 네. 인터뷰였는데 네.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그러시죠. 인터뷰는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러시죠. 제가 현장에서 네. 선거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산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듯한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